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아, 코로나 휴먼 시대의 과학기술과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 그 근데 최근에 지금 세계 정세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코로나19 위험에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또 다양한 또 위험이 표출되는데, 근데 트럼프도 위험 비용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국 위험이 조금 강하게 부각되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코로나19의 그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이제 중국도 다른 나라 갈등이 번져지면서 이제 신냉정 시대의 그 위험으로 이 지금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냉정 시대의 위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적 대유행의 또 위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제 공황 위험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중대한 위협들이 증가하면서, 저는 이제 과학기술이 일종의 과학기술 낙관주의가 아니고 방어적 비관주의 형태를 취하면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고 어떻게 통제할 건가 하는 그런 관심에 약간 복속되는 그런 도구적 이성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예컨대 설국열차에 보면은, 설국열차는 이제 지구촌의 어, 그 어, 지구 온난화 대처 실패, 그리고 그 외에 계속 설국열차 안에서 여러 다양한 위협에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인가, 그게 모두 과학적 역량에 거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휴먼 시대의 과학기술은 일종의 방어적 비관주의 성격을 띠면서 뭐랄까, 뭔가 이 위험을 통제하고 안보를 강조하고, 또 흔히 트랜스 휴머니즘, 좀 과학기술 낙관주의에서 인간을 향상시키려는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어떻게 인간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인간을 행복을 확대하기보다도 지금 현재의 행복을 갖다가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것을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는 이제 추구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인간을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도 어떻게 생존을 하고 할 것인가, 아,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매몰되는 그런 과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휴먼 시대 이전에는 일종의 과학기술 낙관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좀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토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산업적인 어떤 하나의 낙관주의를 포함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어, 들어가서 인간의 향상을 추구하는 트랜스 휴머니즘도 일종의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하셨습니다. 예컨대 트랜스 휴머니즘은 슈퍼 롱지비티 해가지고 인간이 노화와 어떤 병을 극복하고 죽음까지 극복하는 일종의 종교 대체 구원 서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슈퍼 웰빙의 그 이념을 통해서 과학기술 통해서 좀 더 인간의 긍정성을 많이 가지고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행복을 넘어서 웰빙의 행복을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통해서 추구하려 하고, 그 다음에 작금의 어떤 인간의 지능과 도덕성을 갖다 굉장히 높이려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런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통한 인간 향상보다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좀 더 차이와 그 다양성에 주목하고 또 생태주의처럼 인간 아닌 동물과 또 어떤 그 자연 생태와 어떤 공존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좀 다른 생태 좀 다른 차원은 뭐냐면 과학기술 낙관지 근거에서 인간 향상보다는 어떻게 동물과 공존할 수 있을까, 연대하고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동물 외에도 생태계와 공존하고 연대하고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넘어서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과 사이보그와 또 복제 인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들과 어떻게 그 공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그 사상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980년대 이전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과학기술 낙관주의의 그 SF 영화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약간 그 이 1980년대 이후에 예컨대 그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과학기술 성찰에서 뭔가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과학기술과 다른 공존을 꿈꾸는 영화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과학기술 유토피아 유토 과학기술과 인간의 유토피아 전망이 아니고 디스토피아 전망도 섞이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통해서 다른 존재들과의 공존을 꿈꾸는 그런 이제 영화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1982년도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복제 인간 간의 공존을 성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이제 성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99년도 작품이었죠. 그다음 2017년도에 혹성 탈출 시리즈, 사실 혹성 탈출 시리즈는 1968년도에 있었지만 2017년도까지의 그 작품들이 되게 특별히 혹성 탈출 종의 정쟁에서는 유인은 원숭이와의 그 동물과의 공존 2017년도 작품입니다. 이런 어떤 그 작품도 있었죠. 그 다음에도 제가 좀 보면은 공각기동대 1995년도, 그 다음에 복장 돌리와 헤로웨이의 옹코마우스를 조금 더 패러디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옥자, 봉준호 감독 2017년 옥자도 사실은 동물과 공존을 추구한 포스트 휴머니즘 그 영화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영화들은 그 과학기술 낙관주의지만 인간의 그 향상보다도 동물과 생태계 그리고 이제 사이버그와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트랜스휴머니즘이라든지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 낙관주의 또는 그 프로메테우스적 어떤 그 공격적 과학기술 주의 뭐 이렇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이 공격적 그 과학기술주의, 낙관적 과학기술주의가 아니고 방어적 그 과학기술주의 또는 방어적 그 비관주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은 일단 현재 과학기술은 뭐 어떻게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이 특별히 이제 뭐냐면은 이제 또 치료제나 백신 같은 걸 굉장히 이제 개발하려고 하죠. 왜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안전 윤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고 안보를 추구하는 것인데, 전쟁 안보보다 보건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지금 역량들이 굉장히 치료나 백신 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어떤 양상이 있냐면은 그 중국 위험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무역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 공황 속에서 이런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굉장히 복종하는 도구적 이성들, 과학기술들이 굉장히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만 아닙니다. 코로나 지금 휴먼 시대에 이 과학기술은 또 뭘 대체냐면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다시 또
계속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해서 형성될 팬데믹이라는 그 위험 사이에 계속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도 사실은 점점 더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도구적 기술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치 설국열차에서는 또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설국열차에서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설국열차 안에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 기술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현 지구촌 상황이 뭐냐 하면은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코로나19 시대에 마주한 그 중대한 그 위험 어떤 것들을 굉장히 고려하면서 엄청나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과학 기술이 이런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코로나19의 그 시대의 과학 기술은 이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한 그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좀 더 오래 살고 더 노화를 극복하고 더 이뻐지고 더 잘생기고 더 어떤 머리 좋은 그런 향상 기술 추가하기보다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당장에 지금 제3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3세까지 포함해서 치료를 갖다가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존을 확보하면서 근데 의료 붕괴 등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과학 기술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휴먼 시대, 코로나 사피엔 시대의 과학 기술은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 강조했던 그 의학 기술의 향상이 아니고 치료 쪽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거대한 슈퍼 웰빙이나 슈퍼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생존과 현재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자살자도 많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실은 또 그래서 경제 위기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양극화와 또 경제 위기나 이런 또 위험 요소를 어떻게 과학 기술적으로 이걸 이제 좀 더 이렇게 확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극화 문제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양극화가 도덕적으로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가 이제 심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사피엔스의 그 과학 기술은 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영화 매트릭스처럼 인공지능과 이 인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끼리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점점 신냉정이 생기고, 이건 뭐 중국 위험이지만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냉전지수 강화되면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더 증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테러리즘이 더 증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인류가 공존과 연대와 이타성의 그런 어떤 과학기술 사용들이 약해지면서 사실은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뭐냐 하면은 다양한 사실은 또 화학전도 있겠지만 드론 공격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위험과 생존과 치료와 안보를 관리하는 과학이 아니라 이제 전쟁의 과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비극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이루어진 이제 여러 가지 그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0, 30년대 다양한 그 세계에서 위험이 있었고, 이 위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파시즘이 강화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을 대체해보려고 잘 안 돼가지고 1939년도 일본이 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만든 것처럼 사실은 뭐냐면 이제 지금 뭐 코로나19가 제3차 대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중에 정말 진짜 리얼한 어떤 제3차 대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처럼 과학기술이 철저하게 어떤 강한 국가, 어떤 파신 국가 또는 자본에 복속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쟁과 군사 그 주의에 복종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이건 아주 굉장히 그 방어적 비관주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뭐냐면은 아주 부정적인 심리적으로 낙담한 그런 비관주의인데 그런 식의 양상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좀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낙관주의 서사에 기반한 우리가 4차 산업 서사 또 트랜스 휴머니즘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 서사를 갖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계속 우리들을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신뢰를 깰 수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생각보다 치료제와 백신이 사실은 그 우리에게 신뢰를 못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떤 정권 회사랄까 또 기업가들은 조금만 치료 개발돼도 막 그걸 과잉 이렇게 뭐냐 하면은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렇지만 치료제는 몰라도 부분적인 치료제는 몰라도 백신은 참 개발되기 힘들 것이고 이런 그 백신 개발 실패는 그 과학에 대한 신뢰를 점점 붕괴뜨리면서 마치 중세 14세 16세기 사이에 그 교회가 이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금도 이 코로나19의 탈정상과학적 상황 속에 지금은 치료제나 백신 등과 관련해서 과학을 신뢰하지만 과학 종교를 유발하레가 말하는 뭐 어떤 그런 데이터 종교를 또 신뢰하지만 사실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도 사실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 떨어지면서 과학기술주의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고 과학기술 낙관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 지구적 패권 경쟁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위험 요소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과학기술 도구적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좀 또 안 됐을 때 결국 그 최악 순간 뭐냐 하면은 철저한 자기 안전과 방어 기제 가운데 방어 논리 가운데서 과학기술이 전쟁에까지 복종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복속되는 도구적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크 엘리 말처럼 사실은 그 과학기술 낙관주의도 문제가 있고 과학기술 그 비관주의도 문제 있지만 사실은 이 과학기술이 유사 종교화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물론 우리는 그 과학적 합리성을 구현하면서 과학을 잘 활용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우상시 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떤 한계를 가져오면서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쿠에르의 주장처럼 또는 하이데크 우리는 더 많은 기도 가운데 이 위험한 시대를 갖다 우리가 버텨나가야 되지 않을까. 과학기술 비관주의자는 그 하이데크 같은 경우는 예술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그 굉장히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많은 성찰과 깊은 진리 경험으로 우리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휴먼 시대의 위험과 과학 오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기도함으로 과학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위험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